오늘은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느린 예감을 위한 산책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느린 예감이라는 게 뭐냐? 내가 어느 날 TED를 보는데 Where good ideas come from 이런 주제로 스티븐 잔슨이라는 사람이 강의를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한번 선생님들도 한번 들어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무슨 책을 썼나 봤더니 Where good ideas come from 이런 책을 썼더라고. 난 몰랐어. 이게 이 책에 번역돼 나왔는지. 내가 어저께나 발견했는데 책을 아직 못 구했어요. 도서관에도 없더라고. 이 책의 내용을 내가 설명을 할게요. 테드를 중심으로 해서. 테드를 들어가 보니까 맨 처음에 이런 사진이 나와요. 오른쪽에 있는 The Grand Cafe. 이 카페가 영국 옥스퍼드에서 있는 옥스퍼드라는 그 도시에 있는 카페인데 1650년에 만들어졌대요. 우리 이조시 때 초기하고 중기 사이쯤 되겠죠. 초중기. 이때 만들어진 거야. 이런 카페가 발전돼가지고 오늘날 스타벅스 같은 카페가 된 거예요. 커피 냄새도 구수하고 좋은 분위기에 나오는 그런 스타벅스나 이런 전통의 이런 오래된 전통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이 스티븐 존슨이 이런 사진을 1650년에 설립된 다방 얘기부터 시작을 했느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위대한 과학적인 발견 있잖아요. 세계적인 발견. 이 발견이 어디서 생겼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다윈이라든가 뉴턴이라든가 유명한 과학자들 많잖아요.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수많은 학자들의 그런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나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결론이 나온 거야. 위대한 아이디어는 어떤 번쩍하는 성광이나 한 줄기의 영감 혹은 유레카의 순간 혹은 전거와 같이 번뜩이는 순간에 생기지는 않는다. 생각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신경세포의 새로운 네트워크에서 나온다. 요즘 할 수 있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플래시라는 거는 성광이죠. 스트로크라는 거는 한 줄기 영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에피판이라는 거는 계시, 라이트 벌브라는 건 전구 이런 거죠. 이게 갑자기 번쩍거려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숙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 헌치라는 말을 썼어요. 헌치라는 말은 뭐냐? 예감 혹은 직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슬로우 헌치라고 하면 느린 예감인데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 웹을 만든 사람 있죠. 팀 버너스-리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탁월한 아이디어라는 것은 순간적인 번뜩임으로 나온다고 하지만은 그런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이다. 중대한 혁신으로 판명되는 대부분의 예감들은 더 긴 시간, 오랜 시간 속에서 숙성돼서 이 갑자기 네트워크에 서로 연결돼가지고 빛이 발해가 나온다는 거지.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아이디어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탁월한 아이디어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느린 예감으로 온다. 지적인 역사를 면밀히 관찰하면 느린 예감이라는 건 예외가 아니라 법칙이다. 아주 이런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주제로 많은 여러 군데 강의를 많이 하셨고 책도 몇 권 냈더라고. 이 사람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진화론을 발견한. 다윈을 연구한 하워드 그루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윈 이론의 핵심 요인들은 멜더스 이론을 훨씬 전부터 이미 공책에 적혀 있었음을 밝혀냈다. 자기 할아버지가 아마 그런 연구를 했었던 것 같아. 또 멜더스 이론에도 또 그런 얘기가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윈은 이미 자연선택, 내추럴 셀렉션이죠. 자연선택, 변종의 중요성, 종들 사이의 경쟁, 진화의 방대한 규모를 이미 오래전에 이해하고 있었는데 다만 파편화된 퍼즐들을 하나로 엮어내지 못했을 뿐이다. 그것이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그것이 영감이 떠올라서 그것이
하나의 스토리로 엮여진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만 그러냐? 많은 과학적 발견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버너스-리의 팀 버너스의 그웹 발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탁월한 이해감을 기를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것은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기록하래요. 그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기술이다. 대부분의 느린 이해감들은 쓸모있는 것으로 바뀔 만큼 오래 남지 않는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 아니에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기록은 남아있거든.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요새 거기, 여러 가지 아이폰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스마트폰 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록을 저장할 수 있잖아요. 사진만 해도 몇십 년 것부터 전부 저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생각을 말이에요. 창의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좋은 툴들을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윈이 말이요. 다른 자료에서 발견한 글들이 있어요. 그건 즉흥적으로 떠오른 아이디어, 의문 등을 전부 일지에 철저히 적은 거예요. 생각은 자유롭게 막 하는데 막 놔두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질서 안에 가둔 거예요. 일정한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냥 막 놔두면은 그것도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카테고리는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윈은 말이에요. 자신이 적었던 일지를 다시 꼼꼼히 읽으면서 느린 예감, 슬로우 헌치가 탁월한 아이디어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윈의 위대한 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느린 예감을 준비한 법정 스님이라든가 한 10몇 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로댕, 내가 좋아하는 로댕, 또 내가 좋아하는 소로를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세 사람의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린 예감을 창조해냈을까? 그건 그들의 산책에서 나온 거예요. 사진을 보면은 이게 송광사, 전라도 전라도에 가면 왜 송광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순천에. 거기 가면 불이람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 모습이에요. 법정 스님이 밤낮 걸어다녔던 길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조용한 길에. 이런 길을 걸어가면은 정말 기분이 좋고 상쾌할 것 같아. 그리고 피곤하면 의자에 앉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 법정 스님이 다녔던 그런 길이에요. 산책 길이야. 이런 길을 다니면서 소식권의 책을 썼던 것 같아요. 법정 스님이. 그래서 이게 스님이 살던 불이라며요. 불이라는 거는 부처의 해, 부처의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부처의 빛이 스며든 암자라 이런 뜻인데요. 불이람이라는 게. 불이람 밑에 툇말에 보면 여기 법정 스님이 신던 신발이 있어요. 얼마나 심플해요. 아주 삶이 단순했어.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삶을 한 17년 사시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도망갔죠. 이번에 더 깊은 습도로 돌아갔어요. 또 하나 산책에서 위대한 영감을 발견하고 또 건강을 회복하고 말이에요. 프랑스에서 가장 위대한 조각가는 로댕 아니에요. 로댕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독일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이 사람 따라다니면서 자서전을 썼겠어요. 이 로댕은 어떻게 산책을 했느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로댕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예요. 둘 다 한 사람은 독일의 위대한 시인이고 또 한 사람은 프랑스에서 가장 사랑받고 위대한 조각가네요. 일본 우에나 공원을 가니까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든가 많은 조각물들이 말이에요. 보이더라고. 너무 참 멋있게 봤는데. 이 파리의 뒷골목이에요. 이 사람이 로댕이 이 산책길을 다녔는지는 모르겠는데 파리 구석구석 이런 건물, 이런 산책길들이 많잖아. 아침 일찍 가면 사람들이 없어. 또 이런 길을 가다가 또 공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공원 산책도. 로댕은 평생 이런 길을 즐겼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로
그 조각을 했대요. 로댕에게는 일이 곧 휴식이었다. 이건 그 릴케가 쓴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에게 가장 의미 있는 단 하나의 휴식은 아침 산책이었다. 로댕은 아무도 손대지 않는 이른 시간의 순수함을 사랑했다. 그는 길가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보고 즐거워했다. 그는 황홀한 표정으로 버섯 한 송이를 들어 올려서 이른 아침의 산보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온 아내에게 보여주었다. 가끔 따라오기도 하고 안 따라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여러 여인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그 오래 산 사람은 끝에까지 남은 그 아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산책이 이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은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순수함을 사랑했다. 난 뭐 이런 경우는 못하고 아침 새벽에 출근하는 그런 기분만 맛봤는데 로댕은 정말 멋있는 산책을 하신 것 같아요. 로댕에게 무명의 벨기에 시절은 관조의 시절이었다. 처음에 로댕은 벨기에에서 시작을 했거든. 조각을. 로댕은 근데 그때가 가장 풍요로웠대. 왜냐하면 그 무명의 시절에 그 벨기에 골목을 산책하면서 고갈되지 않는 생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된 거야. 로댕의 초기에 말이에요. 초기에 조각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은 산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댕에게 산책은 예술 작업을 하게 하는 힘이었다. 아까 슬로우 헌치, 그 슬로우 헌치에 나오는 그런 그 느린 예감을 이때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물론 그 이전부터 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 얘기입니다. 나는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일찍 돌아오셨단 말이야. 너무나 난 이 사람을 좋아해.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산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워킹. 이 책이 오래된 책이에요. 우리나라에 2005년에, 이 책은 물론 1851년에 쓴 책인데, 반갑게도 2005년에 박윤정이라는 거 유명한 번역가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책의 제목인데, 키들거리며 대지와 인간 그 모든 것을 사랑한 자연주의자가 소로다 이거예요. 소로가 가장 사랑한 건 산책이야. 자연 속을 산책. 콩코드강 주변을 끊임없이 산책하면서 그 많은 책을 쓴 거예요. 그 톨스토이라든가 간디라든가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은 이 소로가 아니에요. 소로의 내 좋아하는 글 기절 두 가지만 설명을 하려고 해요. 하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절인데 A man is rich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things which he can afford to let alone. 사람은 부유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부유하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수만큼 비교해서 부유하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물건을 버린 것만큼 부유하다는 거예요. 물건에서 해방된 것만큼, 물건에서 자유로워진 것만큼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많은 그 부유하다는 사람의 생각하고 틀리죠. 죽을 때까지 부동산을 놓지 않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자기 자살하기까지 말이에요. 아파트 좋은 걸 물려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부유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말이에요. 글쎄, 어느 정도 생계에 도움이 되는 부유함은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그 부유함이라는 것이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만큼 얽매이거든. 나는 10억을 가졌다. 나는 100억을 가졌다. 그만큼 얽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데 이 소로가 살고 있던 그 통나무집 많이 보셨죠? 얼마나 심플해. 얼마나 소박하고. 근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은 부자유를 느낀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자유로움을 느낀 거. 또 하나 좋아하는 말은 rather than love, than money, than fame, give me truth. 이 말이 난 좋더라고. 돈보다, 명성보다 사랑을 택해라 이게. 그러면 진리가 다가온다.
이 사랑이라는 거는 사실 나도 그 와이프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내 처가 이혼하기 시작한 게 74년이에요. 1974년. 오늘이 이제 2021년이니까 한 47년 됐네.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보면 말이에요. 조금씩 또 열매 맺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많이 싸웠지. 많이 싸우고 뭐 다투기도 하고 어? 술 먹고 새벽 1시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기억이야. 그리고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지금 주위에 둘이 살잖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조금씩 깊이 있게 아는 것 같아. 평생을 배워가는 게 사랑 아니냐. 부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자연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책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소로의 책은 보면 벌써 아름답거든. 모든 게 말이에요. 어, 이런 세월이 필요하고, 그런 그 슬로우 헌치라는 거는 오랜 시간이 들수록 저는 빛이 난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아인슈타인처럼 위대한 뭐 상대성 원리 이런 건 발견 못하겠지. 또 할 필요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발견하면 어떻게 살아.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향기롭게 만들고 가치 있게 사는 데는 그런 슬로우 헌치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면 갖고 좋은 기억만 갖고 슬로우 헌치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느린 이해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은 바로 산책이다. 그전에 제가 산책에 대한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 가장 빠진 게 뭔가 허전했는데 왜 허전한가 했더니 이 바로 이 슬로우 헌치의 의미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느린 이해감이야말로 조금만 노력한다면 노인에게 최고의 행복과 영감의 원천이다. 노인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슬로우 헌치, 느린 이해감을 잘 활용을 해라. 그러려면 우리가 자서전을 쓸 필요도 있고 그리고 내 조상에 대한 가급적 나쁜 얘기보다는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쓰고 나쁜 얘기가 있으면 그걸 새롭게 해석을 해야 돼. 건강하게.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이 잘 서로 연결시켜서 새로 나이 들어서 새롭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게 가장 멋진 아름다운 노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칩니다.